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배경이 바뀌었죠? 교실입니다. 자, 제가 아까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걸론이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통합 사이트에서 2단원 사상가들을 지금 모아놨는데 왜 하필이면 전범위도 아니고 2단원이냐? 1단원도 아니고 왜냐면 1단원에는 사상가가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2단원부터 이제 사상가가 막 톡톡톡 튀어나오고 이제 사상가별로 그 하나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에 끝내려고 2단원 사상가만 모아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상가가 많아서 굉장히 사상가별의 입장을 다 파악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단원은 정의 불평등에 대해서 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다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상가들이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데 이제 의미부터 봅시다. 자, 맹자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의는 의로움이라고, 의로움이 곧 정의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그 다음에 플라톤은 뭘 말했냐면 플라톤은 뭐야? 정의는 무엇이냐?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이 뭐야? 탁월함을 발휘하여 뭐야? 조화, 하모니,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뭐 의로움, 키워드를 각각 정리해 봅시다. 했고 이제 벤담 나왔습니다. 자, 맹자와 플라톤은 좀 옛날 사람이야. 근데 이제 벤담 약간 요즘 사람 나왔죠. 벤담은 뭐로 유명하죠? 그쵸? 공리주의로 유명합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벤담의 공리주의는 무엇입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어떤 것을 고를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많은 행복을 얻는 것. 그게 바로 공리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최대 다수 이퀄 행복. 네, 글씨가 문제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벤담이 주장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공리주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스 나왔습니다. 롤스는 또 정의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롤스는 굉장히 임포턴트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겠죠? 왜 중요하냐면요. 롤스는 말이에요. 정의란 것에 대해서 40년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론이 대표적인데 이 정의만 40년 접하신 분이고 그리고 20세기에 뭐야? 대표적인 정치 철학가입니다. 거의 원탑. 그래서 정의하면은 무조건 롤스의 입장을 자세히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자, 정의에서 이제 롤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지울게요. 뭐라고 말했냐면 롤스는 정의가 뭡니까? 1티어 정의가 법 위에 정의 있어. 법보다 높아 정의가. 그러니까 뭔 뜻이야?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의 1덕목 제1덕목 가장 지켜져야 될 덕목이 바로 뭐냐? 정의라고 밝혔어. 그게 정의다. 법은 그 아래야. 그래서 뭐야? 정의가 위에 있으니까 법이 아래잖아.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의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 법은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은 롤스는. 자, 그러니까 법이나 정책 또한 이제 입법되거나 이제 마련될 때 법이 정의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제1덕목이니까. 자,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위배되는 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그거는 뭘 통해 바로잡느냐? 시민의 불복종. 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시민의 불복종. 이걸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자, 시민의 불복종 개념 한번 들어갈게요. 자, 시민의 불복종은 무엇입니까? 법 또는 어떤 정책이 정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할 때 시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건데 폭력 안 되고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 감수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게 시민의 불복종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 총론의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민의 불복종 하면 또 이제 갈래가 가서 뭐 롤스의 입장과 로직이라는
또 이제 사상가의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의관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지금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빨리 수업을 마쳐봅시다.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인데 자, 이건 제가 좀 정리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입니다. 자, 뭐로 나뉘냐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적 정의, 부분적 정의. 무슨 노래네? 자, 일반적 정의하고 부분적 정의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자, 일반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정의롭다. 이게 바로 일반적 정의예요. 그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정의로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아.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바로 일반적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는. 자, 그리고 부분적 정의인데 부분적 정의는 깊게 들어가야죠.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배적 정의, 정의, 교정적 정의. 자,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요. 이제 각 사람의 이제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에 따라 이제 재화, 권력, 명예 같은 사회적인 재화들이죠. 이거 다 그런 사회적인 재화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뜻은 뭡니까? 다양한 사회 가치를 마땅히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되면서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였고요. 받은 만큼 일한 만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심플하게. 자, 교정적 정의입니다. 교정적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자, 응보적 정의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응보적 정의가 무엇이냐? 받은 만큼 뭐 되돌아준다? 이건데 똑같아요. 교정적 정의가 뭡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의 해는 해가 나한테 돌아오고 남에게 긍정적인 일을 끼쳤으면 그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한테 온다. 이게 바로 교정적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자꾸 따온다고. 그러니까 이 파트는 웬만하면 사상과 나갔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지금 헷갈릴까봐 이러는 거죠. 나도 애초에 학생이어서 지금 공부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공부가 이러니까 좀 잘 되는 거고. 자, 다음은 조금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물론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제 세부되어 있는 거 바로 형벌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칸트와 베카리아가 아닙니다. 칸트, 베카리아.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써안 되는 것 같은데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칸트는 이거 다 안 쓸게요. 그냥 말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칸트 약간 강경해. 칸트는 뭐야? 형벌은 오로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와 동등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본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내가 A야. 내가 A인데 내가 B한테 100만 원을 훔쳐서 가져왔어. 근데 걸렸어. 그럼 그에 대한 형벌로 나는 B한테 1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거나 100만 원을 더 뺏긴다. 이게 바로 뭐다? 100만 원 더 뺏긴네. 100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 그만큼 내가 소득이 있는다. 그게 바로 뭐야? 이제 칸트가 말한 그죠? 이제 동등의 형벌이 되겠죠. 좀 저렇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정확히 할게요. 이게 제일 심플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어. 그러면 이 A는 어떤 형벌을 받느냐? 사형. 똑같이 너도 죽어. 너는 B를 고통스럽게 죽음에 몰아넣었잖아. 너도 빨리 죽어. 사형. 동등한 형벌을 내리라. 이게 바로 칸트의 입장이죠. 자, 베카리아 봅시다. 베카리아는 약간 이제 온도파. 야, 죽이지 말자. 뭐냐면 베카리아는 뭡니까? 공리주의적 입장이에요. 형벌의 이제 목적은 뭐야? 범죄자가 시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거야. 형벌은 뭐야?
아무런 처벌을 안 하면은 이렇게 날뛰고 무정부 사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벌을 줌으로써 이 다음에 범죄 가능성을 줄여서 예방하자 이 뜻이죠.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범죄자도 개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이제 최대한으로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는 이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죽이지 말자. 사형제도는 반대한다. 베타리아는 온건파입니다. 이렇게 두 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칸트는 응보적 정의입니다. 응보적 정의 뭐였죠? 받은 만큼 돌아오는 거. 베타리아는 뭡니까? 교화, 공리주의. 그냥 응보적 정의, 공리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넘어갈게요. 아이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봅시다. 자 이제 로직하고 롤스 입장 나오네요. 자 이제 또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로직, 롤스 자꾸 이제 사상가가 이제 두 명씩 대조가 되네요. 예 하다 보니까 자 이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대로 공부 안 됐습니다. 자 로직은 뭐라 했어? 로직은 자유주의 사상가예요. 둘 다 자유주의 사상가인데 로직은 뭐라 했냐면요.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개인이 무언가를 소유했으면 국가는 그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어. 매우 최소한만 간섭해야 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은 뭐야?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취득 양도 이제 취득하고 이제 양도하는 이제 이전에 원칙이 지켜진다면 뭐야? 이제 과오나 죄송합니다. 자꾸 오더네. 제안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과오가 생긴다. 만약에 A가 B에게 집을 이제 양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양도받고 얘는 양도받는 과정에서 뭔가 과오가 생겨. 알고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과오가 생겨. 그럼 뭐야?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때 뭐 국가가 개입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개인에게 자유는 있으나 뭐 과오가 발생했을 때 그건 바로 잡아야 되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가 간섭, 최소화의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제 롤스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시구나. 아이고 바쁘네요. 할 게 많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롤스입니다. 롤스 로직했죠? 로직 클리어. 자 롤스 보겠습니다. 자 롤스는 뭐야? 개인의 평등한 자유는 중시해. 개인이 평등한 건 난 좋아. 근데 뭐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해.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심플하고요. 이게 자 키가 잠깐만 그냥 그림 그려 죄송합니다. 오늘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 하나 작은 놈 한 명, 큰 놈 한 명, 더 큰 놈 한 명. 이것은 공평합니까? 그리고 펜스. 자, 이 담장 너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쳐져 있어.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럼 이 사람 보여? 못 보여. 이 사람 보여? 간신히 보여. 이 사람 너무 잘 보이지. 이거 빼도 안 보이. 빼도 너무 잘 보이지. 이것은 평등입니까? 공정합니까? 공정하게 이게 분배가 된 겁니까? 하나 공정한데? 공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롤스는 어떻게 말냐면 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를 뭐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공평하죠. 펜스 여기 있고. 이러면은 모두가 똑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어. 바로 롤스는 이걸 주장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는 빈곤층이야. 얘를 빈곤층, 얘를 중산층, 얘를 최상위 계층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자, 빈곤층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뭐야?
그 상류층에게는 그 세금 같은 거를 좀 더 걷어서 이제 빈곤층들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산층도 또 세금 내서 빈곤층들 도와주고 해서 뭐야? 평등한 자리에 온다. 이게 바로 롤스의 개념을 형상화 그림으로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로 솔직히 끝내야 되는데 좀 더 알아야잖아. 롤스는 그럼 뭐야? 이 그림 보면서 생각하는 거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 약자의 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롤스가 하고 싶었단 말은 뭐야? 공정으로서 정의를 주장했다. 뭐야? 정의가 실현되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을 사회 제도가 뭐야? 규제되어야 한다고. 정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어떤 지위에 오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네요. 같이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어디까지 됐냐? 자, 아까 내 정의의 원칙이죠? 자, 정의의 원칙 했었죠? 말했었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빈곤하다고 아무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아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정의 원칙이었고요. 자, 제 1원칙과 2원칙이 있습니다. 제 1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제 1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제 1원칙이고 제 2원칙 보겠습니다. 심플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이나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 열려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좀 롤스에서 또 봐야 될 개념이 뭐냐면 바로 무지의 배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지의 배이.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의 배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제 한 반을 이제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오케이. 30명을 모아놓습니다. 30명을 모아놓는데 그 30명 개개인은 각자 자기의 성별, 나이, 자신의 재산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상하죠? 가설이에요. 실험 뭐야? 약간 실험 가설 같은 그런 약간 실험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내 성별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칙을 합의하면 이제 약간 법 같은 거 만들자. 우리 이제 사회 제도를 이끌 법 같은 거를 만들면은 그게 바로 공정한 규칙이 되고 원칙이 된다. 이게 바로 무지의 배일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법을 정하면 자신의 성별이나 뭐 나이, 출생 조건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그 법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지의 배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게 좀 더 깔끔하고 설명 듣기 좋네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걸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강의 실력을 늘릴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고3 때까지 이어나갈 거니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 정의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네. 저 이거 하면 끝납니다. 곧 끝나. 버티세요. 할 수 있어요. 자, 맥킨타이어 와이처 샌델 3명입니다. 타이어씨라서 타이어. 맥킨타이어 와이처 샌델 마이클 샌델이시죠? 자, 이분 중에서 여러분들은 와이처나 샌델을 들어보셨을 텐데 샌델이 뭡니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하신 분이에요. 네, 책으로도 있습니다. 예. 하버드 교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입장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개념 완성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온 거예요. 자,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개인의 삶과 역사는 항상 공동체 속에 편입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현대사회 분열은 인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만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쵸? 현대사회는 약간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 옛날 사회보다. 그래서 뭐야?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너무 독립적인 존재로만 보는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자유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주의는. 그리고 결국 정리하자면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공동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편입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이 형성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냈다고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와이처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이처는 공동체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의 기준을 인정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이제 다양한 정의도 인정했다. 그리고 부명예 같은 말, 사회적 가치는 말,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이 뭡니까? 가치를 분배되는 공동체의 특수성 같은 걸 이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문제들을. 그래서 문제 해설도 강의 따로 올릴 겁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다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이걸 볼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예. 지금 이 파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안 볼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가 뭐야?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준을 그냥 분명 이루어져야 정의롭다고 주장한 게 바로 메이킹 와이셔죠. 자, 봅시다. 예, 와이셔도 좋은 말 했네요. 사회적 가치,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어려움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사회적 가치가 뭐야?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이 약간 재화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의 분배가 다원성을 뭐야?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심플하게 할게요. 예를 들면 권력 같은 게 있습니다. 권력 같은 거는 약간 상류층, 약간 인민을 통해서 만약에 그 권력을 누리게 된다면 그거는 뭐야?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그러니까 Y세대 배우도 존중합니다. 사회마다 다양한 분배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야?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다른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이건 안 돼. 이건 폭정이고 이건 전제다. 이게 바로 약간 이제 공산당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샌드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드 이제 정의로운 것인가로 유명하죠.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자, 샌드는 뭐야? 개인은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라 연고적 자아다. 그러니까 뭐야? 무연고적. 타는 사람하고 이제 연고가 없는 게 아니라 연고가 있는 자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그냥 개인주의 이렇게 나 자유주의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뭐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뭐야? 이제 공동선 증진에 이제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샌드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공동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샌드는 말했습니다. 법과 정치의 도덕적 중립은 애초 불가능하다. 법과 정치의 도덕적인 중립은 아예 불가능해. 그래서 도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권장한다. 애초에 완벽한 중립은 안 돼. 그냥 권장한다.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2단원의 이제 사상과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온 사상과를 모두 다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파트가 어려우셨나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도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약간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들어가면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 이제 좀 시민의 불복종 파트 정말 많이 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거든. 이게 롤스하고 핵심 사상가가 롤스하고 로직인데 이게 롤스가 주장한 거냐? 이게 로직이 주장한 거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우리 통사2 이제 통사2 2가원의 사상과 정리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사상과 정리 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명 잘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퀄리티 있고 높은 퀄리티 높은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려면 추천드리는 게 EBS 개념완성의 박병호 선생님의 해설강의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찾아오면 굉장히 통사도 정리된 내용 많거든요. 그것도 찾아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상 정리 끝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